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읽은 책 총 4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 급류라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을 거고 제가 오히려 뒷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밀리 서재에 올라왔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거의 그 하루도 안 돼서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좀 카페 가서 읽어볼까 해서 가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사실 맨 처음에는 이 소설의 시작이 굉장히 조금 무섭게 시작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그 무서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갔으면은 되게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은 그 무서움의 포인트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얼마나 이 주인공들이 힘들게 그리고 공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좀 재밌게 읽었고요. 먼저 이 소설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그 강에서 남녀의 시체가 떠올라요. 근데 처음에는 익사 사건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마을이 이제 발칵 뒤집혀지거든요. 거기서 남자는 소방관으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이고, 그 다음 여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예요. 그 각자의 엄마랑 아빠가 둘이 상체가 탈이 된 채 껴안은 상태에서 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미 이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한테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연인 사이였고. 좀 이게 관계가 엄청 복잡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집안이 한순간에 그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비밀 때문에 억울한 낙인도 찍히고,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에게 막 분노와 의심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 주인공 가족이 그걸 못 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게 돼요. 이 20살부터 이제 30살까지 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서사가 또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어떤 불륜 스캔들로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급류 같은 그 파국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구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뒤로 갈수록 이러다 새드 엔딩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말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름 재밌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혹시 밀리 서재 구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번 읽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말하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 반전 아닌 반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큰 반전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책은 바로 헌등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노인들은 100살이 넘어가도 절대 죽지 않아요. 오히려 10대, 20대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리고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해요. 삶과 죽음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뀐 사회이거든요. 혹시 이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전 한 번도 그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소개하는 헌등사라는 책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원전 사고랑 대지진 2011년에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배경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다하다 요코라는 작가가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을 쓴 건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사회가 돼버려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체를 펼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어도 못 쓰게 해요. 당연히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연락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요시로라는 108세의 노인이에요. 증조 할아버지인 거고, 그 다음에 무메이라는 증손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소설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기에서 헌등사, 제목이 헌등사라고 했는데, 이 헌등사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름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국가가 뽑아가지고 해외로 보내게 돼요. 이번에는 인도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빛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져서 희생양처럼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된 끈이 바로 헌등사
좋다 제도인 건데 사실상 이제 희망을 가장한 절망이라고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시대가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노인이 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병약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병약한 상태에서 삶만 그냥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오히려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오픈된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닫힌 세상에서 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세대가 오면 정말로 암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읽다 보면은 현실을 너무 닮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싹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과거와 현재 뭐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읽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이야기의 흐름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바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는 인스타에 글을 올려가지고는 좀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책 스타일이 뭐냐면 그냥 이론만 줄줄이 읊어대는 거 말고 그 이론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걸 알려준 책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아티스트 웨이가 딱 그런 책이에요. 아티스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끔 창조성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떤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되 이론을 내 삶에서 12주 동안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런 책을 선호하는데 딱 그 창조성과 실용성이 함께 있어서 더 좋았던 책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작가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성이 있다입니다. 그 창조성을 어떻게 깨우냐의 문제인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닝 페이지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아티스트 데이트 하기이거든요. 근데 모닝 페이지는 솔직히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굳이 더 설명할 건 없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무작정 세 페이지, 꼭 세 페이지예요. 세 쪽을 쭉 쓰는 거예요. 쓸 말이 없어도 쓸 말 없는데 막 이런 것까지 다 써서 세 페이지를 꼬박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채운 거를 다음날 보지 말고 그냥 거의 8주, 적어도 8주가 지난 이후에 그 페이지를 보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하기인데 그러니까 통찰력과 영감을 수신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물상에 가보거나 아니면 옛날 영화를 보거나 옛날 책을 읽거나 혹은 다이소에 가서 귀여운 스티커를 사가지고 책에다 붙인다거나 조금 그런 사소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일주일 중에서 2시간만 딱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창조성을 깨우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모닝 페이지는 3쪽까지는 못 쓰고 거의 한 쪽만 쓰면서 우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은 3쪽 채우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너무 루틴이 일상화되었다. 뭔가 새로운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장미와 나이프,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입니다. 지금 가공범인가? 그 책이 나왔던데 밀리 서재에도 곧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어보려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일본 작가랑은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조금 잘 맞는다 하는 게 바로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거든요. 이번 책도 그렇게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끊고 하는데 일본 작가랑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서점에서 살짝 앞 페이지를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읽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골라서 읽었고 이것도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총 5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탐정 클럽이라고 해서 의뢰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착수하는 게 아니라 돈 많고 좀 그런 부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탐정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왜 히가시노 게이고의 전통 추리 소설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될 정도로 순식간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결말을 맺게 되거든요. 물론 단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역시나 저의 예상은 다 빗나갔다. 제가 나름 궁금한 이야기와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것들 되게 즐겨보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빗나갔다. 재밌었다. 그래서 가공범도 나오면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을 읽었고 돌아오는 주는 제가 출장이 2박 3일 잡혀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좀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용도로 소설책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게 차인표 배우 있잖아요. 근데 작가로도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